교통사고 전문업범 윤앤리 TV의 프로함께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프를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실제 소송 시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의뢰인들 입장에서 변호사를 의뢰했을 때 변호사 보수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송 시 들어가는 소송 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지대 송달료, 신체 감정, 촉탁에 대한 비용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끔 이제 문의하신 질문 중에 다른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를 했다가 물론 다른 사무실이라는 건 법률사무소인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이제 손해사정업을 하시는 사정사무소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했다가 사건 진행 중에 초기일 수도 있고 한참 진행한 뒤에일 수도 있는데 사건 진행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 해지를 생각하고 계약 해지를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 해제가 가능한지 또 해제에 대한 다른 비용들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 계약은 서로 간에 그 협의된 계약이기 때문에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내가 조금 불만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것은 이제 좀 부당한 것이고요.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든 중기든 어느 정도 이제 케이스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얼마큼 그 의뢰를 위해서 일을 진행했는지 그 내용 실체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기에 어느 정도의 그 진행 단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쪽에 막힌 곳에 실비 정도 플러스 이제 알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경우는 소장들하고 신체 감정까지 8번 청구 취지만 남은 상황에서 이걸 내 착수금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끝내겠다. 큰 사건.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예? 보통 이제 손해사정인자 계약을 파기한 것은 금액이 적다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법적인 소송해달라. 근데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앞뒤 실익을 따져봐야 돼요. 또 실체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의뢰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손해사정인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또는 어떤 조건으로 이게 조건부를 더 알고 진행해야 될지,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될지, 그 부분도 많이 좀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최악일 때는 이제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 결국 또 부부가 이혼하듯이 떠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혼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적으로 조금 이제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대화를 해서 통해서, 이게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얼마큼 일을 진행했냐에 따라서 이제 수임료는 적절하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네네. 왜 손사를 선택한 보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지금 손해사정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왜 사건을 의뢰하는지 유리한 점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손해사정은 글자 그대로 이제 합의 절충이라든가 소송 같은 게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막강 권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험사 공인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그 보험금이라든가 피해보상의 그 지급 기준이 아니고 지급을 주는 게 아니고 보험 약관 사항만 따지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금액이 이자료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불만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까지도 생기는데 이게 사건이 이제 고액이고 영구장애이고 개호 사건이라든가 또 사망 사건 중에서 소득이나 가실이 상당히 좀 받아야 될 그런 건들은 차익이 난다면은 법률사무소에 처음부터 계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사무소 그러면은 보통 수임료가 비싼데요. 착수금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법률사무소에서도 이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영구장애이고 굳이 사망이나 개호건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한다면 손해사정사가 거의 수임료는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일부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실보다 더
2배 이상 받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아주 소액 사건은 뭐 손해상이다 본인이 하든 도움을 받아서 하든 이런 건 다 좋은데 연구자격이 애상되거나 뭐 개호 사건이나 소득이 높은 분들은 법률사무소에 일단 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외합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합의는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한테 이제 지들 좀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사정은 뭐 피해자 의뢰분들한테 뭐 설득하는 이상한 그 사탕 발리지 말로 유혹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좀 어떤 경우를 보면은 금액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지체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중상해 이상이라면은 법률사무소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는 결국 손해사정사하고 거의 뭐 비슷하거나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사건들이 있다면은 어떤 사건들을 꼭 소송해야 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방금 제가 그 어필을 했듯이 일단은 연구장애가 나올 수 있는 환자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호 사건. 저 간병인이 여명까지 필요하거나 장기간 필요한 경우. 또는 한시장애지만은 소득이 높거나 가실이 좀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은행 다니신 분이 디스크였는데 소송을 통해 가지고 보험회사는 200만 원 주겠다는 게 8천만 원 성소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걸 봤을 때 그분은 소득이 한 1억 2천 연봉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장이라도 고액의 소득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기왕적인 거나 가실이 없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 한시장에도.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호가 필요한 거. 저 개호라는 것은 간병인이 평생 필요하거나 또는 최소한도 5년 이상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연구장의 경우, 이런 경우는 소송이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 관련해서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소송 사건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또 변호사 보수, 그 다음에 타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이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또 소송 시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 이런 소송의 사건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한번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김 프로님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